안녕하세요. 매일 먹는 아침 식사가 사실은 당신의 혈액순환과 활력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발이 차갑고 무겁거나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 그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혈액순환과 근육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다리의 가벼움과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몸의 순환을 바로잡는 것은 안전하고 매일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5가지 아침 식사 식재료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다리와 허리를 지키며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부 아침 식사와 혈류의 놀라운 관계.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혈액순환이나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이만의 탓은 아닙니다. 특히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먹어온 토스트나 달콤한 시리얼은 간편하고 익숙한 아침 식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데 필요한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발끝이나 손끝까지 충분히 혈액이 돌지 않아 발이 차갑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심하면 근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먼저 다리와 허리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걷기가 무겁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도 줄어들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생활 의욕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영양을 넣어주느냐가 하루 혈관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날의 혈액순환 상태에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약처럼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까지 밝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살 남성은 매일 먹던 빵과 커피를 끊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아침에 챙겨 먹으면서 몇 주 만에 손발이 덜 차고 몸의 무거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까다로운 식단 조절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더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5가지 아침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다리와 허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2부 혈액순환을 돕는 5가지 아침 식재료.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아침 식재료 중에서 정말 효과를 느끼기 쉬운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특별한 건강보조제나 값비싼 식품이 아니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혈관의 기능을 도와주고 다리와 허리를 가볍게 하며 몸의 온기를 되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하반신에 혈류 개선에 효과가 있어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아침 스무디에 시금치를 넣기 시작한 후 발시림이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둘째는 요거트와 베리류의 조합입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일산화질소의 작용도 강화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더하면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유지시킵니다. 아침에 작은 그릇에 담아 먹기만 해도 맛있게 혈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넣는 습관은 많지 않지만 아보카도에는 질 좋은 지방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줍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기만 해도 아침부터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실제로 한 68살 남성은 아침에 아보카도 반 개를 먹기 시작한 뒤 오후까지 피로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의 탄력을 높입니다. 아침에 소량만 먹어도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몸과 머리가 맑아집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다섯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하반신의 혈류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씻재 먹을 수 있는 생석류나 100% 석류 주스를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한결 원활해집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이 5가지 식재료는 각각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식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한국의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각 식재료를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방법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조리가 번거롭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활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무침으로 먹어도 좋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무디를 권합니다. 생시금치를 가볍게 씻어 바나나나 사과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면 됩니다.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과일의 단맛 덕분에 마시기 쉽습니다. 냉동 시금치를 쓰면 손질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요거트와 베리는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는 냉동 상태로도 괜찮습니다. 냉동된 것을 그대로 요거트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아 먹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아보카도는 그냥 잘라서 먹어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보카도와 나토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의외의 조합처럼 들리지만 나토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만나 아침부터 지구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는 간장이나 폰즈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다크 초콜릿은 하루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의 마지막에 커피나 차와 함께 천천히 맛보면 단맛과 쌉싸래한 맛이 뇌를 산뜻하게 깨워줍니다. 반 초콜릿을 사서 미리 잘게 나누어 두면 양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석류는 한국에서도 생과를 구하기 어렵지만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냉동 석류 알맹이나 100% 주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스는 컵 반 정도 약 100ml면 충분합니다. 신맛이 강하면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습관으로 만들면 몇 주 후에는 다리의 가벼움이나
몸의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5가지 식재료를 함께 먹었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부 식재료를 함께 먹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식재료들은 각각만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소들이 서로 도와 마치 한 팀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몸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하지만 이 작용을 오래 유지하려면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성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베리류와 석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일산화질소가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질산염의 흡수와 활용 효율을 높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시금치에서 얻은 영양이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인 ADEK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작용은 시금치나 석류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 성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며 시금치나 과일에서 얻은 일산화질소가 더 효과적으로 혈관 확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시금치와 베리 또는 석류는 일산화질소의 작용을 지켜줍니다. 요거트와 시금치 또는 과일은 영양 흡수와 혈류 개선을 동시에 돕습니다. 아보카도와 석류 또는 베리는 비타민 흡수를 높이고 혈관 보호 효과를 강화합니다. 다크 초콜릿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전체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이 5가지 식재료를 아침 식사에 함께 넣어 먹기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발끝에 냉기가 사라지고 걷는 거리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아침부터 몸이 가벼우면 하루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5가지 식재료를 무리 없이 매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부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침 식사 습관,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도구도 어렵고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우선 5가지 식재료 중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전부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금치 스무디를 만들어보고 내일은 요거트에 베리를 얹어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준비가 바쁜 분들께는 전날 저녁에 미리 재료를 손질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시금치는 씻어서 냉동해두고 베리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며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 레몬즙을 뿌리고 랩에 싸두면 됩니다.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아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식재료의 조합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바꿔도 좋습니다. 월요일 시금치, 스무디와 다크 초콜릿, 화요일 요거트와 블루베리, 그리고 아보카도, 토스트, 수요일 석류 주스와 시금치가 들어간 된장국,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안에 다리의 가벼움이나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변화를 느낍니다. 그 변화를 즐기며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70살 여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니 마음까지 밝아졌어요. 다리가 가벼우니 밖에 나가는 것도 즐거워졌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단 하나의 식재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6개월 후에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영상의 내용을 되짚으며 5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부 시금치의 놀라운 힘.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먼저 시금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이유는 이 채소가 가진 힘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안쪽에 작용하여 부드럽게 넓혀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다리의 냉기와 무거움이 완화되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 움직임과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먹던 토스트와 커피를 대신해 시금치를 듬뿍 넣은 스무디로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주째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산책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 엽산도 풍부하여 전신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질산염의 효과를 높이고 일산화질소의 작용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는 레몬즙이나 오렌지처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을 권합니다.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질리지 않습니다. 스무디 나물무침 달걀, 볶음 된장국 냉동 보관 후 수프 재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하면 영양이 조금 줄어들지만 여전히 효과가 충분하고 바쁜 아침에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은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가능하면 아침에 먹으면 하루 동안 혈류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쉽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먹은 뒤 2~3시간 후에 혈관 확장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먹으면 오전부터 점심까지의 활동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시금치와 궁합이 아주 좋은 요거트와 베리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 혈류와 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부 요거트와 베리의 시너지 효과. 제가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 개선을 권할 때 자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거트와 베리의 조합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각각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먼저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한 균들은 장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가 원활하게 흡수되고 몸 전체의 염증이 완화됩니다. 특히 혈관 속 염증이 줄어들면 혈액 흐름이 좋아져 발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됩니다. 또한 유산균은 질산염의 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시금치 등에서 섭취한 질산염이 일산화질소로 변하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혈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다음으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에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일산화질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혈류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리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혈관 회복을 돕고 철분 흡수도 촉진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조리나 준비도 매우 간단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냉동 베리를 한 줌 얹기만 해도
색감이 예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냉동 베리는 씻을 필요 없이 그대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동됩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는 꿀을 약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저의 환자 중 64세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산책할 기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빵에서 요거트와 블루베리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2주 만에 오후에 피로감이 줄고 산책도 힘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트와 베리의 조합은 장과 혈관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맛있고 준비가 간단해 매일 습관으로 만들기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아보카도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식품 조합과 한국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할부 아보카도로 혈관을 부드럽게. 제가 아침 식사에 꼭 권하는 또 하나의 식품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풍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 훨씬 큰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이 쉽게 손상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고혈압은 혈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비타민 K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아보카도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빵에 바로 발라 먹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에 얹어도 좋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는 아보카도와 나토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나토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어우러져 아침부터 든든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간은 간장이나 유자청 소스를 조금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5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아보카도를 비싸고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에 3번 아침 식사에 반 개씩 넣어 먹어보았습니다. 약 2주 뒤 오후에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이 줄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한 개당 약 200kcal로 에너지가 다소 높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게다가 혈류 개선과 혈관 보호 효과가 있어 적정량을 지켜 꾸준히 먹으면 아주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다크 초콜릿의 아침 효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간식처럼 즐기면서도 혈류를 개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구부 다크초콜릿의 아침 효능. 아침부터 초콜릿이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크초콜릿은 혈류를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제품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고카카오 다크초콜릿입니다. 고카카오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폴리페놀의 일종이 풍부합니다. 플라바놀은 혈관을 안쪽에서 부드럽게 유지하고 일산화질소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 결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손발의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하면 장점이 큽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관의 반응이 둔해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 플라바놀을 보충하면 일산화질소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오전 시간대에 혈류 개선이 쉬워집니다. 제 환자 중 63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와 함께 다크초콜릿 2-3 조각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아침부터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졌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크초콜릿은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에서 15g 정도가 적당하며 이 정도면 칼로리도 높지 않고 당분 섭취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오렌지나 베리를 곁들이면 플라바놀의 효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는 아침 식사의 마무리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후 디저트처럼 작은 조각을 천천히 입안에 녹이며 카카오의 향과 쌉싸래한 맛을 즐기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선명한 붉은빛과 달콤새콤한 맛을 가진 석류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피의 열매라고 불려온 이 과일이 하체 혈류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식부 석류의 왕 같은 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품은 선명한 붉은 빛이 아름다운 석류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생명의 열매, 혈액의 열매라고 불리며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석류가 지닌 풍부한 영양과 특히 혈류를 돕는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일산화 질소의 작용을 지켜줍니다. 그 결과 하반신과 골반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어 다리와 허리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석류는 항산화력이 매우 뛰어나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혈관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혈류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욱 소중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석류 알맹이를 그대로 먹어도 좋고 100% 석류 주스를 반컵 정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석류가 조금 귀하지만 요즘은 냉동 알맹이나 주스를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으면 한결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아침 식사에 석류 주스를 추가하는 습관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발의 냉기가 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니 밖에 나가는 것도 즐겁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류는 단독으로도 혈류를 개선하지만 시금치, 베리류,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비타민C나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폴리페놀 흡수가 높아지고 혈관 보호 작용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 매일 아침 식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반년 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아침 식사 식품, 시금치, 요거트와 베리 아보카도, 다크초콜릿, 그리고 석류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혈류를 가꾸고 다리와 허리의 힘을 지키며 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반년 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들어도 몸을 지탱하는 혈류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매일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